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부족 그 사태가 지난 10월 고스란히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내년 공급난이 정상화된다면 수요와 또 생산 확대가 맞물리면서 호황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또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시장 전반의 뜨거운 상승 추세와 함께하고 있군요. 자, 관련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빅머니 시작합니다. 국내 왕선차 5개사의 5개사의 지난달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그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듯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발표한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판매 실적을 보면요. 전체 54만 8,192대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작년 10월과 비교해 보면 22.2% 감소한 그런 수치인데요. 내수와 해외 부문별로 나눠서 봐도 내수가 10만 6,420대, 그리고 해외가 44만 1,768대입니다. 내수나 해외나 거의 비슷하게 내수도 20% 넘게, 해외도 20% 넘는 그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지난 9월에도 이 반도체 품귀 현상 여파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좀 저조했었던 그런 뉴스를 전해드린 기억도 나네요. 맞습니다. 좀 업체별로 좀 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그나마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내수 시장에서 좀 선방한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소폭이 물론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르노, 삼성이나 한국 GM 또 쌍용차에 비해서 감소폭이 좀 작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는 내수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 수급난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하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새로 선보인 신차들, 모델들이 좀 아주 뜨거운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유일하게 해외 판매가 급증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해외 판매도 대부분 나머지 4개사들은 다 감소했는데 르노, 삼성만이 1년 전 대비해서 무려 1,590%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해외에서 지난달 한 달 동안 6,625대를 팔았는데 르노, 삼성의 그 주력 차량인 XM3가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금 르노, 삼성은 그래서 4분기에는 이 XM3의 내수 판매도 실시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쌍용차와 한국 GM 역시 이제 그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는데 특히 한국 GM이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는 판매량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내수와 해외 합해서 10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78%나 감소하는 그런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네. 현대차 계열사죠. 현대모비스 또한 이 반도체 수급난에 그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는 가장 크고 탄탄한 그런 업체이지만 또 현대차와 기아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잘 나갈 때는 모비스도 훈풍을 타고 좋은 실적을 나타내지만 또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주춤할 때는 모비스가 바로 이렇게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발표된 실적을 보면요. 현대모비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3.5% 감소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고 특히나 모듈 조립 또 부품 제조 이 부문에서 매출이 줄어든 데다가 심지어 적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좀 현대모비스로서는 좀 뼈아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신차 등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 숫자가 누적으로 2,478만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3분기에 새로 등록된 자동차 숫자를 보니까 약 40만 7천 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수치는 2분기보다 등록 건수가 한 7천여 대가량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 불어닥친 이런 신차 생산 차질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규 등록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반도체 공단의 자동차 업계가 좀 발목이 잡힌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또 이번 달부터는 자동차 생산이 좀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전망들이 맞서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눈여겨 보이는데요. 네.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좀 말레이시아 쪽에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 9월부터 조금씩 생산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시차를 조금 두고 10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못했지만 이제 이번 달부터는 조금 많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수치를 보니까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일단은 공장 판매,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수치 자체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직 반등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바닥을 찍은 모습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11월 달에는 이것이 이제 점점 정상화의 모습으로 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특근 재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근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근무 시간 외에 이제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데 추가로 근무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9월 말부터 이런 말레이시아에서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좀 개선된 것들이 좀 시차를 두고 이제 이번 달부터 조금 하나씩 영향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역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것이 완전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결국은 뭐 내년 정도까지는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이런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오랜 동안 뭐 자동차 대장주들 좀 오랜 조정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친환경차 관련한 부품주들은 그래도 또 견조한 흐름도 있었는데 이 앞으로 그러면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어떤 기업들 종목을 좀 준비해야 될지 미리 아니면 부품주들을 좀 미리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완성차 쪽과 부품 쪽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완성차 쪽에서는 역시 상장사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친환경차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공략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량을 보니까 현대차가 9만 6천여 대를 지금 지난달까지 팔은 네.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이번 달 안에 이제 친환경차 연간 판매 1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은 지금 첫 번째 기록, 사상 네. 최초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현대차가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를 한 8만 5천여 대 정도 팔았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올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 달 중은 아니지만 연내 그러니까 12월에는 친환경차 내수 판매 1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증권가에서는 지금 부품 업체와 완성차 업체를 비교했을 때는 부품 업체보다는 완성차 업체 쪽을 조금 더 이제 선호한다, 네. 추천한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부품사 같은 경우는 조금 공급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영향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 뭐 영업점에 줬던 인센티브를 좀 축소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재고를 잘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수익성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부품사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완성차 업체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하다,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리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런 점에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도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를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뭐 부품업체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만도가 최선호주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 성종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상황 보면요. 연일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주식 상황이 좋습니다. 하지만 뭐 상승폭을 보면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를 좀 주목하는 관망세도 포착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 증시 또한 11월 들어서 좀 좋습니다, 기분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세 지금 강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뜨거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1.3%대 그리고 코스닥은 1.09%대 강보합세 보이는데요. 코스피 지금 3,000고지 넘어섰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1,000고지를 넘어서 3,020선 그리고 1,009선 이렇게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비타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 큐. 네,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 이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예상을 깨고 11월의 시작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거래소 먼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는 다시 한번 3,000선을 뚫어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끌고 기관이 밀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힘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삼성전자나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현재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잠시 뒤에 살펴보시겠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많이 살아난 것도 오늘의 상승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장중 고점은 3,034선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3,020선의 안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3% 오르면서 3,020선을 살짝 하회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메이저 세력들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닷새 만에 지금 매수로 돌아왔고요. 기관은 2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사고 있는 업종은 너무나도 뚜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형주와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금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이렇게 강한 장에서 개인들은 지금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물량 출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조 원 넘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시장에 살짝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거래소보다는 살짝 탄력이 약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현재 세 자리에서 네 자리로 앞자리가 바뀌었는데요. 현재 1,000선을 회복합니다. 흔들림 없이 시세를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1%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면서 1,00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장초반 뚜렷하지 않았던 흐름이 이제 조금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외인과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지금 3거래일 때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이트를 중심으로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사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이 사는 만큼 개인 쪽에서는 그만큼 물량 출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반도체인데요. 이 삼성전자는 3분기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지만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이 됐고 하반기 파운드리 사업의 실적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유럽에서 스마트폰 1위를 기록했다는 그런 호재까지 오늘 들려줬습니다. 외인의 매수세가 지금 8거래일 만에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3거래일 만에 7만 전자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2.8% 오르면서 7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최근 외국인이 이틀을 제외하고는 지난달 14일부터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도 오늘은 4거래일째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1%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0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까지 지금 시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바로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살짝 밀렸던 섹터인데 이 장중에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를 놓고 여당 측에서 과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또 연말에는 비트코인 랠리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런 모멘텀들을 안고 오늘에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메타버스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덴트 보시면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나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2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수가 3거래일째 유입되고 있고 10%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특징 키워드는 바로 요소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의 석탄 품귀 현상에 요소수에 대한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수는 석탄과 천연가스에서 추출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연 저감을 위해서 경유차들은 반드시 이 요소수를 넣어야 합니다. 또 요소를 이용한 비료 생산에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용 요소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10%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3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슈캠스 요소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물량 담아가면서 4%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 정밀화학 국내 1위 요소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8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료주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 앵커, 큐. 큐 잘 받았습니다. 테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DB금융투자의 강남금융센터죠.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까지 해서 일단 11월의 흐름은 좀 기분은 좋은데 이렇게 또 우리가 안도해도 될 것인지도 늘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요. 하지만 미증시도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악재라는 부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들 생각하면 일단 시장의 투심은 내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벌써 베팅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수급이 너무 비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이제 너무 맹신하지 말자. 이제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강한 대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게 매매 방법을 할 때 마이너스 10%를 열심히 버티시고 1%, 2%대 매도를 하십니다.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점에서 매수된 그런 물량들을 지금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물량이 다시 시장에 출회하게 될 경우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제 사실 이제 하락의 이유는 찾기 마련입니다. 뭐 이제 수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제 저점에서 누가 잘 매수하느냐가 사실 지금 시장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종목을 잘 들고 있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저점에 잘 매수한 종목이 오히려 효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오늘 수급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지금 이제 방금 개인이 1조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이 과연 매도세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지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어제도 월요일 화요일 출연해서 이제 어제도 이제 선물 외국인들이 1조 가까이 매수를 했잖아요. 네, 오늘도 네. 이제 1조 원 가까이 매수가 돼서 약 한 2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환이 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시장이 제일 좋았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현물과 이제 선물을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올렸는데 지금은 한쪽만 매수를 합니다. 선물을 사면은 선물을 팔고 이제 선물을 사면 현물을 팔고 이런 장이 이어지는데 이게 기관과 외국인들 서로 핑퐁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게 같이 오히려 너무 강한 수급은 오히려 한 번 정도 조정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좀 네, 우려감이 네.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렸던 게 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일단은 바닥이 계속 잡혔다라는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시장의 출혈 악재보다는 많이 공개가 된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막 그 테마주 같은 거 막 너무 하지 마시고 결국 기업과 투자의 본질로 따라가신다면 지금 장에서 그래도 이제 손실은 안 보고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점 매수, 저가 매수 이걸 늘 우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이 지금 시장 안에서 사실 종목별로 자칫 저점 매수가 들어갔다가 물릴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저점 찍은 거 아닌가 생각 들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서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생각보다 괜찮았고 더 괜찮아질 거다라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려 섞인 부분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네. 되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이제 업황,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이나 오사트장 향을 보면은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말은 조금 과장되었지만 그래도 상승 초입기, 즉 이제 하락에서 반전 나오는 초입기 부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네. 이제 고점에서 이제 조금 물려 계신 분들께서 지금 이제 슬슬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네. 항상 이제 주식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봉에 사지 말고 연봉에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제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이제 추이를 보고 조정 구간에 신규 매수 혹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봅니다. 너무 이제 추격 매수를 따라 하시다 보면 또 이제 또 시장에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하락을 했을 때 그 리스크가 조금 더 네.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음봉에 사시라라는 또 말씀까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뜨거운 테마주 공개하겠습니다. 시장의 또 한 줄기는 분명 이제 위드 코너와 함께 그 리오프닝 수혜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철강 쪽이라든지 또 뭐 정유 쪽 섹터들도 오늘 같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을 좀 주목하고 계시네요. 오늘 하게 급등을 했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분사 관련 이슈가 마무리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슈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SK 같은 경우는 분할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걸로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을 이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뭐 속설에 의하면 뭐 SK는 이걸 분할 을 굉장히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이제 일단 관련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11월 1일이죠. 어제자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SK 온, 배터리 사업부인 SK 온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상장 계획이 주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주로는 일단 SK 이노베이션만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장성이 일단은 시장에서 나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 비슷한 예로죠. 이제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전에 관련 이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즉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오른 것만큼 아직은 네.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SK 이노베이션이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거기다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정유 쪽이 그래도 유가 상승과 함께 좀 호실적을 많이 기록을 했고요. 배터리 사업 부분은 아직 좀 흑자 전환이기보다는 적자 사업이긴 하지만 성장성은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그런 3분기 실적이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오늘장 뭐 테마주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다. 이제 성공하는 초입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이 그 매출 비중에 있어서 뭐 2차 전지 쪽 뭐 배터리 사업도 있지만 지금 정유 자체의 어떤 본업에 대한 것들이 크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어제자 기사로 봐서 이제 최태원 이제 SK 회장이 이제 미국 이제 가셔가지고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조금 탄소 포집 능력을 많이 상승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짓고 있는 공장 안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다. 즉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이제 배터리, 정유, 그다음에 이제 그린 에너지죠. 그쵸. 그린 에너지 네, 쪽으로 네. 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자체가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선 투자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됨으로써 지금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요. 워낙 주가 자체도 잘 눌려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리로도 현재 부담스럽지는 않은 자리고 일단 노이즈가 하나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배터리사가 또 상장을 또 급하게 준비하거나 기타 이슈가 있을 경우에 한 번 정도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건데 LG화학이 워낙 기존의 예를 잘 들어줬기 때문에 배터리 상장이 예상이 되면 또 주가가 또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SK 이노베이션이 사업 분야에 배터리 사업이 없고 그냥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많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그 상장 이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 또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어제부터 기관 수급이 또 좀 양호해지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까지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매매 전략은 지금 4% 급등 정도는 그래도 뭐 감안하고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네, 지금 일단 현재 자리로는 이제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61선을 일단 매수 자리로 좀 보고 있고 한 24만 8천 원 정도 라인대 신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쪽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 오늘 오른 거로는 뭐 배터리 사업 분야보다는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 이슈로 오른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은 한 요 라인이죠. 한 26만 원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나올지 여부를 보시고 한번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 또 최대 수혜주 한 섹터 하나 또 항공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이제 생각보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세 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노출도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기대감을 이제 보통 2번 정도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 11월, 그다음에 올해 6월 2번의 강한 시세가 분출 후에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된 후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지금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지금 네.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확진자 2,000명대를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그쵸. 그다음에 최대 5,000명까지는 일단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욕구가 이제 외부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이 네. 조금 지속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포지션에서는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이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이제 적정한 매수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업이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 했었을 때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관광 쪽이나 아니면 이제 여행 쪽이나 특히 해외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네. 주변에도 봤었으면 나는 이제 무조건 만약에 풀리자마자 바로 해외로 가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항공 업종을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내수보다는 이제 외수 이제 그러니까 왜 국내선보다는 국제선 쪽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항공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 당연히 항공주 안에 수많은 이제 뭐 대형 항공사도 있고 이제 LCC 저가 항공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대형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가 항공사들은 지금 직원들의 임금까지 반납하면서 지금 살리기에 나선 그런 분위기인데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대한항공 뭐 비롯해서 아시아나항공들이 좀 생각됐는데 최근 어떤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이제 일단은 합병 직전이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3만 원대에서 초반대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를 일단 지지선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하게 22,000원 초반대를 지금 지지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기서 별도 이슈보다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양쪽 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은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저가 항공사 중에서 에어부산을 보시면은 차트가 이제 지지는 나오고 있는데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가 항공사는 조금 이제 매수보다는 이제 조금 대형사로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워낙 재무 구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공시가 나올 가능성도 다시 한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대한항공이 되겠군요. 네, 대한항공을 빼고는 사실 이제 항공주에 투자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뭐 정상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재무 구조라든지 기타 그쵸.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난제들이 많은 있어요. 네. 상황이고요.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작년에 정말 좋은 이제 사실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항공물류라는 이제 다시 한번 그쪽으로 강한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전환이 빠르게 맞아요.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졌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체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네.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이제 1년 동안 많이 고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3분기 실적도 항공 쪽, 항공물류 쪽 호조와 함께 굉장히 이제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이제 항공 쪽을 투자를 하실 거면은 대한항공도 아니라 그냥
그냥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아니라 그냥 대한항공만 한 종목만 보셔도 조금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매매 전략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는 제가 3만 원대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적정 좋은 매수가로는 한 3만 원 이하에서 2만 9천 원 후반대를 요 라인대를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앞으로 남은 호재가 일단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마무리돼가는 직전 단계인 지금부터 슬슬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3만 9천 원입니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로 가장 큰 수혜가 나올 것이 이제 항공 쪽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강한 수급을 동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장에 호텔신라가 컨센 하회를 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 컨센이 좀 하회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방 포지션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많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 9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거고 손절가로는 한 2만 8천 원, 2만 5천 원 요 라인을 두 가지 지지선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시장은 지금 양시장 모두 지금 상방 지금 힘을 받고 지금 수급도 개선돼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안에서도 또 하락하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하는 종목들 왜 그런지 경상도시 코너명 와이라노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모스트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들 어떤 종목들 올라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총 5개 종목 저희가 좀 추려봤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샘을 가져왔습니다. 네. 가구와 리모델링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대주주가 매각을 했다라고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매각을 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어느 정도 정상화, 그 위 주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또 교체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앞으로의 경영 불확실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좋은 회사라고들은 많이들 얘기는 하지만 경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샘이라는 기업을 볼 때는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내구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4년에서 6년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화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가전, 가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샘은 가구, 리모델링 사업을 영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사이클이 한번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활성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집콕 문화가 활성화가 되었고 그 부분에서 그때 언택트 리모델링 문화가 많이 했죠. 네. 완전 많이 수요가 쏠리면서 맞아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내구재 사이클을 한번 만들어 나갔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부동산 규제와 또 관련된 정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양도세 확대 이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무주택자분들이시나 아니면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가파르게 매수에 가담하는 패닉 바잉 상태가 발생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사 수요가 발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사 수요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전이나 가구를 새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구재 사이클에 더해서 이 정책적 수혜까지도 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주 강했던 정책적 수혜와 내구재 사이클이 한번 지나갔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정부 규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 때는 거래량이 급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만 10% 정도 전년 대비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가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구재의 이런 수요가 지나갔고 정책적 수혜도 지나갔기 때문에 둔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았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은 맞지만 네. 한샘이 그래도 가전산업의 탑픽입니다. 네, 가전산업의 탑픽이기 때문에 지금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도 지분을 인수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을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최근에 이제 패키징 상품인 리하우스 상품이 긍정적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요가 강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마저도 온라인 가전 사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들인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가상현실들을 통해 온라인 가전 사업마저도 확대를 한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IoT 스마트 홈 패키징 시스템마저도 이번에 선보이면서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10만 7천 원이었습니다. 10만 7천 원에서 제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지난주 대비 10,000원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메리트는 좀 생겼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다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도망쳐야 되는 게 맞았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 최근 매수자분들이시거나 아니면 단가가 저렴하신 분들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한샘 관련한 지금 분석 쭉 들어봤을 때는 네네. 그렇게 좋은 얘기가 많지 않은데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더 빠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 가격 자체는 네. 이미 저점에 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일단 한번 강한 사이클이 하락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사실 주가가 아무리 악재가 많다고 해서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반등이 재차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그러한 점 때문에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으로도 매수가는 한 93,000원 정도를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반등을 보면서 한 10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을 하고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9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입니다. J 컨텐트리 어제 오늘 지금 6% 오늘 1%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J 콘텐트리 오늘 가져왔는데요. J 콘텐트는 사실 제가 상당히 좀 집중을 해서 보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전일부터 해가지고 좀 가파른 하락폭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J 콘텐트리라는 회사는 JTBC 방송국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쇼박스의 메가박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유상증자를 통해서 드라마 제작사까지도 인수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 방송국도 운영을 하고 드라마 제작사도 운영을 하고 극장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서 네. 상당히 시너지가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그때 환경이 안 좋았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 그 당시에는 컨텐츠 쪽이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사실 거기에 더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수를 했다라는 점이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 안 좋은 상황에서의 진행된 부분이라서 사실 네. 주가는 많이 하락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시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언택트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쪽이 상당히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했었던 것이 이제는 다시 이렇게 좀 황금을 낳는 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역대급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지금 J콘텐츠이 바닥권에서 7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좀 메리트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은 경쟁사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J콘텐츠의 경쟁사가 아니라 OTT 회사들의 경쟁사가 많아졌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J콘텐츠가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단가가 상당히 강해졌고요. 채널이 그리고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네. 단가도 증가했지만 팔 수 있는 거래처도 많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이익 구조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는 적자입니다. 네.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메가박스마저도 이제 사실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는 거리두기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영화관 부분에서도 마진율이 올라간 상황을 이제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드라마 콘텐츠 이런 부분이 이제 결합이 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될 예정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영업이익으로 지금 상장 이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요, 또 이게 콘텐츠 제작사들이 또 네네. 게임사들하고 또 비슷하게 또 신작 드라마 나왔을 때 네네. 흥행이 안 되면 또 주가가 또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A 스토리도 그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맞습니다. J 콘텐츠들이 그래도 버텨도 되나요? 지금 일단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잘 될 것이다. 사실 라인업이 되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은 상당한 지리산도 상황입니다. 라인업 좋잖아요. 사실 저도 지리산은 봤는데 지리산이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지현 씨랑 주지훈 씨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네. 의외로 그 CG 때문에 이런 네. 결과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라고 이제 좀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좀 J 콘텐츠들이 부정적이었지만 지옥은 좀 달라. 지옥이라는 네. 부분은 조금 이제 스릴러적인 부분도 가미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네. 더 몰입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있다. 네. 자, 그럼 매매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매매 전략은 일단 오늘 저점 부근이 62,800원인데요. 사실 지금 많이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한 61,5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네.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짧게 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지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J 콘텐츠리 좀 분석해봤고요. 끝으로 세 번째 와이런너 종목입니다. 네, 조이시티도 지금 하락 종목 중에 하나 또 분석할 종목으로 챙겨 오셨는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조이시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게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게임 운영하는 회사이고 아마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이시티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조이시티라는 회사는 사실 장수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 게임 라인업들이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진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2018년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되었었고요. 그나마 이제 2019년부터는 장수 게임의 이러한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어느 정도는 되어주고 그리고 신규 게임인 건십 배틀이나 캐리비안 해적 이런 부분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나와주면서 이제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사업이 다각화가 된 것이죠. PC 매출에만 집착을 하다가 네. 집중을 하다가 어느 정도는 모바일 쪽으로도 이제 전환이 되었고 주요 사업부도 이제 모바일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전까지는 실적은 거의
사실 적자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은 없었고 그나마 이제 좀 진행을 해볼 만한 게 이번에 나왔던 캐리비안 해적과 건십 배틀인데요. 건십 배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비안 해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성장을 다 해준 모습이 일각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게임들이 나타나준 게 어느 정도는 고점을 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조이시티가 경영 전략이 있는데 로아스라고 이제 광고액 대비 매출액을 표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운영을 하는 게 조이시티라는 회사의 강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캐리비안 해적이 고점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마케팅 비용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집행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의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수익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면 PC 매출도 최근에 저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캐리비안 해적마저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은 늘어나겠지만 매출액만큼 매출액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 부문, 모바일 부문 같이 좀 적자 지속이 그리고 규모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보면 사실 조이시티라는 회사가 지금 박스권 횡보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는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7.85%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 사실 게임주들이 오늘 또 한번 움직여주면서 넵튠이라는 회사를 또 SKT 이쪽에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이시티라는 회사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로아스라는 부분, 광고액 대비 매출액 얼마나 앞으로 잘 운영을 해 나가는지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건십 배틀이라는 게임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광고 집행비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건십 배틀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십 배틀의 흥행에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됩니다. 3가지 라인업 게임이 좀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게임들이 잘 출시를 해서 흥행에 성공하고 모멘텀이 되어줄 때까지만 로아스 전략을 잘 사용해가지고 캐리비안 해적은 수익성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건십 배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흥행에 성공을 해주면서 기존 게임인 프리스타일 이 게임마저도 어느 정도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준다면 앞으로 조이시티는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사실 당장에 뭐 주가 하락 오늘 이렇게 나타났다고 도망칠 기업은 아니었다. 그래서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또 오늘도 지금 낙폭을 좀 줄여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네네. 그러면 끝으로 매매 전략 좀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렴할 때 매수하는 게 사실 그렇죠. 제일 네. 좋은데요.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11,500원 정도 목표가로 잡으시면 매수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대략 한 13,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와이라노 종목을 통해서 하락을 한 종목들 중에 한샘, 그리고 제이컨텐트리, 그리고 조이시티까지 이 3가지 종목은 다 지금 빠지고 있지만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와이라노 모스트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빅머니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빅머니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고정